시장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3% 넘게 양대지수가 흔들리면서 시장 대응에 대한 고민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긴급 진단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장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흔들려서 마음이 너무 아픈 목요일입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새벽에 나온 FOMC, 일단 3월 금리 인상을 전격 시사했습니다. FOMC에서 나온 내용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리부터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1월 FOMC는 그냥 결과 자체는 시장 대비, 우려 대비해서는 양호했던 수준이었습니다. 그간 FOMC를 앞두고 1월에 테이퍼링 종료를 비롯해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등의 극단적인 전망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는 그냥 시장에서의 컨센서스였던 3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특별한 이슈는 좀 없었다. 오히려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 때 매 FOMC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조금은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파월 의장의 이 같은 강경한 매파적 발언도 사실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사실 매파적인 스탠스를 강화하기 시작한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기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준에서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가 이런 긴축으로 인한 경기 둔화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긴축을 통해서 총 수요를 감소시키더라도 물가 압력을 잡으려는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미 먹혀들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의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초기에 강경한 연준의 스탠스로 인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속적으로 하향될 경우에는 실제 연준의 긴축의 강도는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은 매 FOMC 회의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올해 최대 7회 정도 인상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베이비 스텝을 가정해서 25bp 정도를 고려를 했을 때는 기준금리가 1.75에서 2%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 2년물 국채금리가 1.18%까지 상승을 해서요. 거의 1.2%에 육박한 수준인데 이는 이미 4.5에서 거의 금리 5회 인상 정도로 프라이싱한 가격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때문에 증시가 더 하락할 것으로 베팅하는 실익은 저는 떨어지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새벽에 나온 코멘트가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라고 보기에도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계속 떨어지는 방향에 있어서요. 어느 쪽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바닥의 신호를 감지해 봐야 될까요, 팀장님? 예,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약세장이 좀 약세장으로 전환된 것 같은 이런 움직임들, 고점 대비해서 이제 급격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높은 인플레에 따른 매파적인 연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른 수급적 이벤트가 겹치면서 사실 이것들이 다 꼬이면서 급락세를 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하락을 빼더라도 코스피는 전일 기준 월간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5% 급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파월 의장의 연준 매파적인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3% 이상씩 빠지고 있고요. 달러 환율도 1,200원을 재차 넘어가는 등 수급적인 부담까지도 가중되는 형태이죠. 거기다가 하필 또 다음 주가 설 연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도 수량까지도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쏠려 있었던 1월들이다. 이제 물론 매파적인 연준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저희가 매크로 위험이 아직까지는 여전한 상황에서 저는 급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살짝 무리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좀 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어찌됐든 불확실성은 상당하게 해소됐다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이긴 했습니다만 3월 회의까지도 이제 물가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시간을 좀 벌었고요. 그리고 회의 이전에 나왔던 1월 FOMC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분명히 해소가 됐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 좀 격하게 반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사실입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른 수급적 불확실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으로 인해서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증시가 가장 두려워하는 포지션은 불확실성이라는 요소였는데 이 불확실성은 분명히 낮아진 게 사실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1만 명을 넘어가면서 이런 것도 좀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확진자의 폭증 사태가 글로벌 각국으로 하여금
방역 체계의 변화를 이끈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는 계절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이 코로나의 특징상 작년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이 북반구의 겨울이 2월로 넘어가서부터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시점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텐데요. 실적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2022년 이익 추정치는 소폭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증시의 하방을 지지해줄 만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최근 밸류에이션도 뭐 에너지솔루션 제외하고요. PR 10배, PBR 0.9배까지 하락했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는 굳이 저희가 과잉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의 오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뭐 지금 시간에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이 매크로 우려에서 실적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서비스나우 같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밸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양호하게 제시한 기업들은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오히려 좀 반전의 묘가 작동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키포인트를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실적이란 키워드가 주가에 반영이 잘 되려면 지금 막힌 수급이 좀 뚫려야겠죠. LG 에너지솔루션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시작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수급의 방향성 팀장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일단 오늘로서는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이벤트는 조금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이 코스피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들이 이제 이길 반영될 수급을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을 매도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솔루션을 지금 매수하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부분이 악순환처럼 지금 굴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것은 오늘로서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이 되고요. 물론 ETF는 개별적으로 이제 이 섹터 ETF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수급 이벤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사실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섹터에 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수 전반적인 이벤트는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패시브 자금 말고 액티브 자금들은 이 오후장부터도 사실 조금씩은 유입될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좀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은요, 최근 기술주하고 성장주의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많이 컸거든요. 올해 내내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계속 힘든 상황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사실은 저희가 뭐 가치주나 뭐 기술주로 나누는 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성장주의 경우에는 분명히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밸류에이션의 디레이팅과 리레이팅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있지 않다면 당연히 거기에 연동돼서 부진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고요. 다만 밸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손절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실적 시즌을 보면 높은 밸류의 소프트웨어 업종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익 성장이 지속되는 종목은 차별화되는 국면이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국내에서도 이건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측면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1,200원 위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단 열어놔야 될지 밴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지금 이 1,200원 선에서 공방전을 좀 이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수급이 조금은 불리한 환경인 건 중국 같은 경우에가 지금 원래 우리나라 원화랑 위안이 사실 연동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굉장히 디커플링이 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높은 환율은 외국인 수급에는 분명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너무 이쪽도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원화 약세 국면은 분명히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업 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향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달러 강세 환경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1,200원을 하회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게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저는 뭐 크게 증시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하우스 뷰로는 1,200원 선을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해 주는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이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 전략 세우는 게 최선일까요? 뭐 일단은 점차 저는 해소되고 있는 불확실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아무래도
공포 심리가 시장을 조금 더 억누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 우수 우려가 해소된 지수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이 패닉 셀링에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실익이 떨어진다는 판단이고요. 저희가 4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 성장이 동반되는 기업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특히 오늘 어떻게 보면 패시브 이벤트를 주목하실 필요도 있는데요. 기업 이익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패시브 이벤트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은 거기에 기반해서 원래 적정 밸류에이션까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종목군 위주로 스크리닝을 해서 보신다면 그래도 2월 시장에서는 조금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월 시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내비쳐 주셨네요. 지금까지 박감남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을 줄이는 듯 하다가 LG 에너지솔루션이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면서 3%대 낙폭 코스피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변동성은 또 커질 수 있으니 2부에서 마감 전략 저희와 함께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네, 설 전에 금요일에 더 많이 준비해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